여러분들 혹시 김여사 또는 김기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혹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여사, 김기사 그거 운전 못하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뭐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도로 곳곳에 이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면서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면허를 어떻게 딴 거야? 라는 의문점을 들게 하는 사람들을 김여사, 김기사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행동의 예를 들면 뭐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직진을 한다거나 당황스러우면 주변 상황이 어떻든 도로에 그냥 차를 세워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경사진 곳에서 횡단으로 주차를 해놓고 차에서 내리는 연비 절감에 아주 효과적인 주차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죠. 뭐 이렇게 미흡한 운전자들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결국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교통사고 건수 1위를 기록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행한 2019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연속으로 불명예 1위를 기록한 것이었죠. 게다가 OECD 평균이 193.3건이지만 우리나라는 444건으로 약 2.3배나 높은 숫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왜 이런 불명예스러운 1위를 하게 된 것일까요? 자, 그럼 뭐 늘의 1급의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건수 1위,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201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나의 지시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 운전면허 따기 어려우시죠? 한번 난이도를 낮춰서 운영해봅시다. 이런 지시를 내린 이유는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면허 시험 중 T자 코스나 S자 코스, 뭐 평행주차 코스가 숙련자조차도 어려운 단계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초보자들이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냐 라는 국민들의 하소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보려면 1인당 비용이 100만원이 넘고 불편 또한 매우 크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었죠. 결국 다음 해인 2011년 6월 전면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의 난이도가 완화됩니다. 먼저 교통안전교육이 60시간에서 13시간으로 대폭 줄었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모두 4개 항목이 폐지되면서 당시 면허를 따야 하는 사람들은 헛스키 이득을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의 난이도를 낮춘다는 게 취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운전이란 게 목숨이랑 직결되는 문제인데 시험 난이도가 낮아지면 그만큼의 운전 수준이 낮아진 거로 봐도 무방한 거니까. 게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후면 유리창에 전원 보초 라고 써지면 섬뜩한 거,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전과는 달리 비교적으로 쉬워진 운전면허 난이도로 인해 운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면허를 쉽게 취득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언론이나 사람들의 입에서 김여사, 김기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야 잠깐만, 저거 뭐야? 직진 차량 아니야? 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는 거야? 깜빡한 건가? 설마 좌회전 하려는 거 아니겠지? 어머머, 요거 어떡해, 나 못 껴들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 아, 모르겠다. 그냥 해버려야지. 앞으로 가장 불안했다.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당신 미친 거야?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사고 나고 뻔했잖아. 어머머머,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조금 피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운전을 하면서 사람이 인간인데 사람인데 조금 피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난 갑니다. 원래 저거 완전 김여사네. 아 진짜 확 들이박을 수도 없고 진짜. 아우, 뭐 운전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도로 위로 나오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때 당시 면허는 물면허라고 불리면서 사회적으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따기 쉽다는 이야기가 해외에서까지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2010년 운전면허 난이도 완화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의 숫자는 1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면허 난이도가 완화된 이후 5년 뒤인 2016년에는 6만 명까지 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외국인이 6배나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 6만 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5만 명이 중국인이었다고 하죠. 아니 지네 나라에서 곱게 딸 것이지 왜 우리나라까지 와서 운전면허를 따가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시험만 100문제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커트라인은 90점. 그래 뭐 필기시험은 어떻게 해서든 통과했다고 치자. 그럼 기능시험이나 주행시험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능, 주행, 시험뿐만 아니라 안전시험까지 따로 봐야 한다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하게 어려운 거죠. 뭐야, 중국에서 면허 따기가 이렇게 힘들어? 중국이 미개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처럼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곳은 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나라 중에는 일본이 있잖아요. 그 일본만 해도 2주 동안 합숙하면서 의무교육을 60시간이나 받아야 하고 도로주행을 완료하게 되면 그 다음 또 정식시험을 따로 봐야 한다고 하죠. 게다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1년 동안이나 나는 초보입니다 라는 뜻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게 의무라고 합니다. 또 자동차, 외제차 하면 생각나는 나라 독일. 이 독일은 자동차의 나라인 만큼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난이도가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요. 일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그 교육 시간만 90분씩 14번, 시간으로 따지면 교육받는 시간만 21시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르게 응급처치 교육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다고 하죠. 좋아, 이 모든 교육을 다 마쳤어. 자, 그럼 이제 주행을 시작하느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동차의 원리 및 구조, 각 부품들의 위치 등등, 이거는 뭐 공부를 안 하면 절대 풀지 못할 수준의 필기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뭐냐 핸드폰으로 몇 번 보고 나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죠. 심지어 어렵게 통과한 필기시험 이후 도로주행은 제일 적게 했을 때가 12번, 그리고 그 중에는 야간운전과 고속도로 주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아우토반 인정 쌉 가능이지. 또 호주는 정식 면허를 따는데 2년이 걸리고 추운 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핀란드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다 보니 그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6년 1월 경찰청에서 이와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물냉면도 아니고 너무 물면에 하시잖아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요즘 운전하는 꼴을 보아하니 형편없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 부분 찬성합니다. 일단은 필기시험하고 장내 기능시험이 너무 쉽잖아요. 그거부터 좀 어떻게 해보려니까 좀 잘 좀 따라와 주세요. 네네. 근데 이 정도 올리는 것 가지고 솔직히 소용이 있나? 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경찰 측에서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기시험과 장내시험 항목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게 강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보여주기식이었죠. 먼저 안전교육은 13시간 그대로 유지, 장내 의무교육만 2시간 추가했고 기능시험에서 추가한 내용은 단 5가지의 항목. 그 항목에는 경사로에서 정지하고 출발하기, 지각주차, 좌회전, 우회전, 교차로 정차, 주행 중 가속. 아니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5가지 항목이 다 기본적인 것들인데 난이도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한 항목이라니. 게다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안 하고 면허를 취득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직진만 띡하고 면허증 받아간 사람들인데 도로에서 만나면 말 그대로 그냥 시한폭탄인 거지. 그러니까 비교적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많으면 운전에 미숙한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뭐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기나 하고 뭐 대낮에 쌍라이트 켜고 다니고 악셀을 브레이크로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크고 작은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게 된 이유 중에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있었는데요. 아니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왜 교통사고 건수 증가랑 뭔 상관이 있는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좋은 게 맞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내에 좋은 차가 많이 개발되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구매자들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국내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서 해외로 수출하기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자동차 보급량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급량이 증가했다는 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그중에는 운전을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초보 운전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얼마나 많게요. 2021년 기준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00만 대. 한마디로 국민 2명 중에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좁은 국가에 도로나 주차장, 뭐 그냥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에는 교통체증이 증가하게 되고, 교통체증이 증가한다는 건 교통사고 건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뭐 이외에도 교통안전 투자에 소홀히 한 정부와 교통안전에 의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미흡한 운전자가 많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그냥 돈 주고만 취득할 수 없도록 난이도를 높이자, 뭐 이런 겁니다. 뭐냐 운전면허 시험 있잖아, 나 그거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솔직하게 시험이 너무 쉽잖아. 정말 공감하는데 나 면허장 교육 환경이랑 그 강사들 있잖아, 그것도 바뀌어야 됨.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진짜 너무 불친절해. 그 부분 격하게 인정. 내가 면허 딸 때도 강사 나한테 화만 내. 뭐 알려주는 것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맞아 도로주행 할 때도 그냥 옆에 앉아있기만 하고 잘 안 알려줘. 진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면 간성 드리프트라던가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뉴스만 보면 끊이지 않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계속해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타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 능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몇몇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소식은 국민들이 뉴스로 접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무책임한 행동 이제는 그만합시다. 그리고 무단 횡단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